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이 100억 달러 넘게 순유입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101억 6천만 달러 순유입했습니다. 2018년보다 많지만 증시 호조를 보였던 2017년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중심으로 불어났습니다. 채권 자금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 등에 81억 6천만 달러 순유입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은 20억 달러 순유입하는 데 그쳤는데 12월로 좁혀보면 2억 7천만 달러 순유출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 등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하게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정책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2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7.6% 증가해 증가폭이 12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다만 한은은 부동산 계약일 이후 수요권 이전일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고 안심 전환 대출 시행으로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온 9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등도 포함된 은행권 기타 대출은 12월 기준 200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담대가 어려워지자 주택 구매자들이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자금에 보탠 영향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중국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양성을 개시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중국 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SB12의 임상 3상 시험 신청서를 승인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방암에 쓰이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은 지난해 8월부터 개시했습니다. SB12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미국 알렉시온의 솔리리스, 희귀 난치성 질환인 발작성 야간 혈색 손유증에 쓰이고 있습니다. 솔리리스는 전 세계에서 연간 4조 원의 매출을 내는 제품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치료 비용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임 투자자들이 라임 사태 관련 기업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한우일은 투자자 3명을 대신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3곳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 자산운용이 문제가 된 펀드의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개인 투자자가 법정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고소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세계 모펀드에 투자하는 아들 펀드의 상환과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펀드의 금액은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간 거래 사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LG전자와 MS는 현지 시각 8일 CES 2020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빌딩 관리 시스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자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웹OS 오토와 MS의 차량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빌딩 관리 시스템에서는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적용된 빌딩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으로 대형 건물에 최적의 냉난방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용 전무는 이번 협력으로 B2B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주식 관련 사채 권리 행사 금액이 1조 3,702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리 행사 건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R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보인 가운데 순수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규모는 66조 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주요 시장 가운데 중국만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는데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와 아부다비 지속가능주 간 개막식에 참석해 아랍에미리트와 석유 비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